오늘도 강연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며 마음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입니다. 중국의 한 여고생이 13살부터 16살까지 무려 10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억력과 시력 감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성형수술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16살인 그는 13살에 처음 성형수술을 받은 이래 100번이 넘는 성형을 해왔고 3년간 성형수술에 들인 금액은 약 6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가 성형을 결심한 계기는 어렸을 적 외모로 인해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을 성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는 과거의 나를 털어버리고 싶어 몇 년 동안 수술에 꽤 큰 돈을 썼다고 자신의 SNS에 말했고 최근에는 성형 중독 사실을 고백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겠다는 말과 함께 성형 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횟수의 수술을 받은 그는 현재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술 때마다 엄청난 마취약을 맞는 일이 반복되며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지울 수 없는 큰 수술 자국도 남았습니다. 수술 뒤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등 눈을 혹사해 시력 감퇴도 찾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병원이 늘면서 성형 횟수는 줄기는 했으나 그는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성형을 그만둘 수 없다. 계속 수술을 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서 새로 성형을 하면 지금보다 더 예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뻐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성형이 나중에는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군요. 이처럼 우리 삶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허황된 것을 따라가다가 어느새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돌이킬 수 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허황된 생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김재희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김재희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두고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며 행복해하고 실현되는 꿈을 꾸지만 그것이 꿈으로 끝났을 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허무함으로만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내 삶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은 그만큼 크고 상심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원하지만 손안에 잡힐 거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시골 처녀가 우유 한 통을 머리에 이고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유를 팔면 갖고 있는 계란을 300개로 늘릴 수 있겠지? 그럼 썩은 것과 행충에게 당하는 것을 빼더라도 이 계란으로부터 적어도 250마리의 병아리가 부화될 거야. 아마 이 병아리들을 시장으로 들고 갈 때쯤 병아리 값이 가장 비쌀 무렵이겠지?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까지 새로운 옷을 살 돈이 틀림없이 마련돼 있을 것이 분명해. 그래, 녹색의 옷, 녹색이 내 얼굴색과 가장 잘 어울릴 거야. 그러면 멋진 남자들이 어떻게든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 청혼하겠지? 처녀는 이런 생각에 빠져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유통이 땅에 떨어져 이 처녀의 행복한 상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시골 처녀는 우유를 팔면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유가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병아리 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처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로 인해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유를 팔아 그 돈으로 뭐 할까 하면서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우유에서 계란, 병아리, 새로운 옷, 멋진 남자를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우유를 못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따라가다가 우유통을 땅에 떨어뜨리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사고하는 기능이 마비돼 실패를 맛보고 인생을 망치는 길로 흘러가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맬 때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신기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신기루는 실제 그 장소에는 없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인데 예전에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사막의 지평선 끝에 물과 산이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사막 외에는 모두 신기루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너무 진짜 같아서 신기했어요. 네, 저도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는데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기루를 따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루는 사막에서 지친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간절하게 원할 때 나타나는데 이때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하고 따라가면 정작 오아시스는 없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 고생하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신기루는 실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기루를 따라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와, 참 신기하면서도 무섭기도 하네요. 실제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을 잘 아는 인도자랑 같이 동행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막의 인도자들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기루에 속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아무래도 신기루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오아시스로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가지만 신기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기루의 유혹에 잘 속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사막에 신기루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신기루라는 것을 알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물이 넉넉하면 오아시스가 필요 없고 신기루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라는 것을 알지만 오아시스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각 속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실제 오아시스가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라는 망상을 믿고 싶고 더 나중에는 저게 오아시스가 틀림없어 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막이 환경에 따라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원함에 따라 생각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시골 처녀가 우유 한 통으로 다 잘 되면 계란도 사고 새 옷도 사고 멋진 남자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하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시골 처녀는 짧은 망상으로 우유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망상 때문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 잡힐 듯 안 잡히는 신기루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차별을 받게 되면 성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고 뚱뚱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꼭 살을 빼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한 돈이 없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런 욕망을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신기루 같은 마음에 빠져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성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국은 외모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강한 나라라서 더욱 헛된 욕구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희망자들은 취업을 위한 공부 외에도 미용실을 다닌다든지 또 심지어 성형외과를 찾아 면접 점수를 높이고자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사건건에서 들은 것과 같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만 성형하면 더 예뻐지겠지라는 생각에 멈추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성형을 시도하다가
결국 원래의 얼굴 모습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되고 인공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때로는 성형 부작용으로 인생 내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성형을 계속하면 할수록 얼굴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성형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잘 되고 예뻐지겠다는 생각만 무작정 따라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즉흥적인 생각만 하고 반대편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좀 더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도 있는데 쉽게 살을 빼고 싶다라는 헛된 욕구에 다이어트 약의 과대 광고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었는데 살을 좀 빼야 하겠다는 생각에 다이어트 약에 손을 들 뻔했어요. 전화로 상담사하고 오래 통화를 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정말 살을 빨리 뺄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았고 또 다이어트 약이 건강에 좋지 못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접었어요. 네, 잘 생각하셨네요. 실제로는 아닌데 광고를 보면 정말 뚱뚱한 사람도 운동도 안 했는데 약만 먹고 날씬해졌다고 과대 표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약의 성분이나 부작용도 좀 확인을 해보고 먹어야 하는데 저 약만 먹으면 빨리 살을 뺄 수 있어 하는 신기루 같은 생각에 강하게 이끌리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나중에 환청에 들리고 자살 시도까지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네, 정말 오아시스를 바라는 마음이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하게 하고 믿게 한 것처럼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이 과장된 광고를 보고 속게 만들어서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하면 안 잡힐 거야 하는 착각의 신기루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돈을 벌 방법이 없어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신기루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도둑질에도 숨길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사기를 쳐도 다 넘어갈 거야 하는 마음이 들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신기루와 같은 생각에 빠졌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괜찮다, 좋아 보이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기루와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도 때때로 망상에 잡혀서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흥적인 생각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기루라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죠. 혹시 이전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때 대학생들까지도 월세집 보증금에 대학교 등록금까지 날렸다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애원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시세의 하락에 온 방안 물건을 때려 부쉈다고 말하며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네. 네, 맞아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남편 몰래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퇴직금 전부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시세가 폭락하면서 전 재산을 잃고 빚을 지게 됐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격도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자살까지 택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얻을 생각에 다른 것들은 사고하지 못하고 생각이 한쪽으로 빠지니까 결국 그것이 비정상적인 생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고 망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현재 관련된 규제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예금과 같이 소비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아직까지 명칭만 화폐이지 화폐의 순기능은 부족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불법 자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사고를 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가다가
삶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삶의 신기루와 같은 생각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신기루를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잘 되고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무작정 따라갔다가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고 잘못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 삶의 신기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기루가 있어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 좋아 보이기에 따라가자고 부추기는 것이죠. 자신을 믿는 마음에 대한 정확한 선을 가져야 내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자기 생각에 속을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깊은 사고를 가져야 하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생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든지 삶의 신기루를 따라가는 마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